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10월 25일 이후로 예상되고 취지에 맞게 민생과 관련된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범위 내에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습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 3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차등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민생지원금의 배경,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우려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이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에서 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찬성 186표로 통과되었는데요. 여기서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며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인 김준현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한 지급 방법 및 신청,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과거 코로나 지원금 또는 정부 지원금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등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수령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 시기는 10월 25일 이후로 예상되고 취지에 맞게 민생과 관련된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범위 내에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면 국비 8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4천억 원 등 총 11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약 88%의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나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폭 넓게 적용했습니다.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5인 가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으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는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의 가구원 수를 곱해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당시 지원 대상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됐었는데요.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산정했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당시 지급 형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사용처는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의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되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 25만 원 정책의 주요 목표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이자 경감의 1조 원, 전통시장 지원 확대에 4천억 원,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지원에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번 통과된 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계획이 검토 중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 증가와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 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막대한 나랏빚이 되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하므로 향후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